안녕하세요. 곰곰이입니다. 2월 13일과 14일 미래한국당의 국회의원 입당 러시가 이렇습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성찬 의원이 13일에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미래한국당으로 옮겼습니다. 작년 2월에 5.18 망언으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처분을 받았지만 이 제명처분을 의원총회에서 처리하지 않아서 1년 동안 자유한국당 의원직을 유지했던 이종명 의원이 2월 13일 제명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래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2월 6일 비례대표인 조훈현 의원을 제명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미래한국당으로 보냈죠. 다른 당으로 보내기 위해 의원을 제명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하고 제명된 4명의 의원을 보유했던 미래한국당은 14일 낮 또 한 명의 의원을 확보합니다. 이번엔 새로운 보수당의 정운천 의원입니다. 지역구 의원인 정운천 의원은 14일 오전 11시에 새로운 보수당을 탈당하고 미래한국당에 극적으로 입당합니다. 심지어 입당과 동시에 미래한국당 최고위원이 됩니다. 참 신기하죠? 이 당은 자유한국당 당직자가 만들었습니다.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목한 의원이 이 당의 대표가 됐습니다. 한성교 의원이죠. 자유한국당에서 제명시킨 의원이 이 당의 사무총장이 됐습니다. 그러더니 새로운 보수당에서 탈당한 의원이 그날로 최고위원이 됩니다. 도대체 당 대표와 사무총장, 최고위원이 어떤 절차를 통해 결정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황당한 입당 러시는 왜 2월 13일과 2월 14일에 집중적으로 벌어졌을까요? 2월 14일이 한국의 정당들의 매우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정당 보조금 중에 매년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경상보조금이 이날 지급됐거든요. 보조금 지급 규정을 보면 미래한국당 입당 러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곰곰이의 쟁점 해설 이번 편은 미래한국당은 어떻게 국고를 털어가고 있나입니다. 일단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의 정당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공직후보자 장애인 추천보조금이 있습니다. 액수로 보면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이 핵심입니다. 여성후보 보조금과 장애인 후보 보조금은 선거에 여성과 장애인을 추천할 경우 일정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에 비하면 매우 적은 액수입니다.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유권자 수의 보조금 계상 단가를 곱해서 지원합니다. 경상보조금은 매년 약 420억에서 440억 수준입니다. 선거보조금은 선거가 있는 해에 지급하는 보조금인데요. 액수는 경상보조금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선거가 있는 해에 정당들은 평소보다 2배의 보조금을 받습니다. 경상보조금은 분기별로 나눠서 줍니다. 그래서 한 번 지급할 때 약 105억에서 110억 원 사이의 액수가 지급됩니다. 매년 2월, 5월, 8월, 11월에 15일에 지급됩니다.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전날 지급합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보조금은 2월 14일에 지급된 거죠. 총액은 약 110억 원이었습니다.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어떻게 정당들에게 나눠줄까요? 주요 기준이 의원 수인데 20명과 5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단 중요한 기준이 원내 교섭단체입니다. 원내 교섭단체를 이루려면 20명 이상의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원내 교섭단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보조금 액수는 하늘과 땅 차이로 커집니다. 자세히 보실까요? 보조금 전체의 50%를 원내 교섭단체 정당들에게 균등하게 나눠줍니다. 2월 14일 기준으로 원내 교섭단체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2당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바른미래당에서 의원들이 탈당하면서 바른미래당이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110억 원 중에 50% 그러니까 55억 원을 두 정당이 나눠 가졌습니다.
27억 5천만 원 정도가 되죠. 다음으로는 5명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5명 이상 20명 미만의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에는 전체 보조금의 5%씩 지급합니다. 의원 수가 5명 미만인 정당에는 2%씩 지급합니다. 5명 이상이면 5억 원대, 5명 미만이면 2억 원대의 보조금을 받는 것이죠. 차이가 크죠? 이렇게 나눠주고 남은 보조금은 의석수와 직전 총선에서 얻은 득표율을 적용해 나눠갔습니다. 자, 이제 왜 13일과 14일 미래한국당의 입당 러시가 벌어졌는지 알 수 있죠. 의원 수가 5명이냐 아니냐에 따라 보조금 액수가 확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운천 의원이 새로운 보수당을 탈당하고 미래한국당으로 옮긴 것을 두고 3억 원대 이적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미래한국당이 모두 하나의 당이 될 것이란 것을 그 당 사람들은 물론 국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은 미래통합당이라는 이름으로 합당하기로 했죠. 그런데 보조금 지급을 앞두고 이 세 당은 가장 효율적인 의원수 배분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원내교섭단체로 아까 봤던 27억 5천만 원의 의석수와 지지율에 따라 나눠주는 보조금까지 더해서 총 36억 원대의 보조금을 받아갔고요. 새로운 보수당과 미래한국당은 각자 5석 이상의 정당으로 각각 5억 원대의 보조금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을 만들어서 5억 원의 추가 수익을 얻은 셈이죠.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은 합당도 하기 전에 이렇게 세금 탈취 작전을 합동으로 벌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에 440억가량을 나눠주는 선거 보조금 기준일인 총선 후보 등록 마감일 3월 27일이죠. 이날에는 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거 보조금도 경상 보조금과 지급 방식이 같습니다. 의원수 20명과 5명이 중요한 기준이죠. 이때까지 미래한국당은 의원수 20명을 넘기는 게 목표입니다. 미래한국당이 총선에서 기호 3번을 받기 위해 자유한국당에서 20명 이상의 의원을 미래한국당으로 보내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실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직 의원 중에서 불출마하거나 공천을 받지 못한 의원들을 보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벌써 줄줄이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 명을 보낼지는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 호남 3당이라 불리는 민주통합당 때문입니다.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이 14일 합당에 합의했는데요. 합당하는 당의 이름이 가칭 민주통합당입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일단 합당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세 정당의 의원수가 총 28명입니다. 그중 바른미래당에 있는 안철수계 의원이 6명이고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자유한국당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만약 더 이상의 이탈이 없다면 남는 의원은 21명입니다. 그렇다면 미래한국당은 이 21명보다 많아야 하니까 지금 5명에 더해서 17명의 현직 의원이 더 보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2명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이렇게 되면 선거 보조금은 어떻게 지급될까요? 원내교섭단체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민주통합당 이렇게 4개가 됩니다. 선거 보조금은 한 번에 지급됩니다. 440억 원 중 50%인 220억 원을 4개 교섭단체가 55억 원씩 나눠 갔습니다. 만약 미래한국당이 없고 각종 통합이 없었다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110억 원씩 나눠 가졌을 겁니다. 호남 3당 통합이 있더라도 미래한국당이라는 황당한 정당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세 당이 73억 원씩 나눠 가졌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복잡한 정치 국면에서 앉은 자리에서 55억 원이라는 정당 보조금을 못 받게 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다고 칩시다. 선거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한국당은 미래한국당이 20석 이상을 받게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지역구 없이 비례대표로만 20석 이상을 얻어야 하는데 비례대표 전체 의석이 47석입니다. 결코 쉽지 않죠. 만약 미래한국당이 20석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한국당은
곧바로 미래통합당으로 합당할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총선이 4월 15일에 끝납니다. 다음번 경상보조금 지급일은 한 달 후인 5월 15일입니다. 이때는 110억 원 가량의 정당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원내 교섭단체들이 55억 원을 먼저 나눠 갖게 되겠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27억 5천만 원씩 나눠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에서 몇 명의 의원이 미래한국당으로 옮겨가면 어떻게 될까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이 18억 3천만 원씩 나눠 갖게 됩니다. 어차피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합당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미래통합당이 36억 6천만 원을, 더불어민주당이 18억 3천만 원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만약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미 2월 14일 보조금 지급을 앞두고 입당 러시를 벌였는데 석 달 후에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좀 더 끔찍한 상상도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을 앞둘 때마다 당을 쪼개는 방식도 가능해집니다. 선은 한 번 넘기가 어렵지 한 번 넘고 나면 쉽사리 넘나들 수 있는 겁니다. 정치 자금을 정당별로 나눠주는 이유는 그 정당들이 각기 다른 정치적 지향을 갖고 있고 각기 다른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은 선거법을 무력화시키고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권에 혼란을 조성하는 좋지 않은 정치 행위이기도 하지만 정당 보조금을 탈법적으로 더 받기 위한 사기 행위이기도 합니다. 중소기업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면 당연히 중벌을 받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고 농업 보조금을 타내도 그렇습니다. 서류를 조작해서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아도 벌을 받습니다. 모두 국민 세금을 강탈했기 때문이고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쳤기 때문이죠. 그래봐야 그들은 많아도 몇 천만 원이고 적으면 몇십만 원입니다. 수십 수백억 원의 세금을 놓고 사기치는 이 행태를 정치 행위라고 눈뜨고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국고 사기 아닐까요? 곰곰이의 정치 해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콘텐츠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혹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